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가면 좀 특이한 제도가 정치적으로 발생을 하는 제도는 맘룩 제도입니다. 맘룩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칼리프, 우리 칼리파, 아바스 칼리프조가 있었다고 했죠. 아바스 칼리프조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의 중요한 그런 총독들도 그냥 믿을 수 있는. 왜 이런 얘기가 발생을 하냐면 아랍이 이슬람 아라비아 반도에서 아랍 각 부족들, 특히 쿠라이시 부족, 우리 예언자 무함마드가 있었던 쿠라이시 부족을 위시해서 여러 부족들이 이제 서아시아 지역 곳곳을 정복을 했죠. 거기서 터줏대감이 됩니다. 다스리는 정복자가 되었기 때문에 칼리프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와 무장을 갖춘 그런 아랍 부족들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제압할 수 있고 그런 군대, 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친위대를 어떤 식으로 모집을 했냐면 중앙아시아에 투르크족에서 모집을 했는데 그 당시에 너 이렇게 그 하는 거죠. 공고 내서 뭐 시험 봐서 채용하고 이런 게 아니고 노예처럼 납치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그 초원지대에서 잘 살고 있는 소년들, 청년들을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해서 이제 파는 것이죠. 그러면 칼리프가 그 청년들, 보이들을 사서 교육을 시킵니다. 글도 교육시키고, 뭐, 활 쏘는 거, 말 타는 거 교육을 시켜서 자기 친위대로 만듭니다. 수천 명 또는 뭐 수만에 이르는 그런 군사 노예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친위대가 그렇게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트루크어 다 쓰고요. 어떤 지역에서 또 부모를 떠나서 여기 끌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형제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마치 군임 선임이 막 이제 10년, 20년, 30년 되면 가족이 되는 것이죠. 예. 가족처럼 지내게 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점점 이제 뭐 정변이 일어난다든지 칼리프가 죽고 그 다음 칼리프와 뭐 두 후보가 싸운다든지 이런 와중에 정치적으로 자꾸 개입이 되면서 실제 무장을 잘했잖아요. 투르크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 탔고 또 와서 고등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뭐 지적으로나 이렇게 무력으로나 굉장히 뛰어난 정치 엘리트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독자적인 군사 정권을 성립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쭉 설명을 드릴 테지만 굉장히 많은 투르크의 군사 정권이 성립이 되는데요. 자신들은 이제 술탄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해서 칼리프라고는 구별을 시키죠. 자신은 무슬림이 이제 개종할 처음에 아바스 칼리프 조에 올 때는 개종을 해서 왔겠죠. 자기는 술탄이다, 무슬림이다. 하지만 칼리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속 권력과 약간 종교 권력이 분리가 되는데요. 이 세속 권력은 술탄이, 종교 권력은 따로 칼리프가를 명목상으로 인정을 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어떤 법정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법을 할 수 있는 학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카디라고 하는 이슬람 학자들의 그룹이고 그 사람들을 키우기 위한 교육시설,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법률 적용을 위한 것들, 이래 이제 우리가 피크흐라고 하는 그런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법학이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투르크의 군사 정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아시아 사람들을 중용하다 보니 중앙아시아 출신 학자들도 이제 많이 활약을 하게 되고,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또 예전에 그런 뭐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이슬람을 그냥 피상적으로 뭐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신을 과의 그런 좀 경험, 신을 접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신앙 경험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제 수도를 점점 하게 되는데 신앙이 깊어지면서 좀 더 이제 내면화되고 내밀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수도사들처럼 좀 이 세속과는 좀 멀고 숲속에서 저 광야겠죠. 우리 들판에서
양털 같은 거 그냥 입고 지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제 수도를 하면서 이제 이슬람 신앙을 알라와의 그런 직접적인 경험을 갈구하게 되는데 양털이 수프라고 그러거든요. 그 양털을 입은 사람이라고 해서 수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수피즘이라 하고 뭐 신비주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영어로 미스티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너무 이렇게 신비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수도하는 것이었다. 신앙을 갈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십자군 원정이 벌어지면서 귀족들이 몰락하고 전쟁에 나가서 귀족들 이제 봉건 시대에 다 기사들이잖아요. 전쟁터에 나오면 막 죽죠. 근데 왕은 안 죽잖아요. 그래서 왕은 살아남고 그래서 왕가의 권위는 올라가는 대신에 봉건 영주들은 점점 죽습니다. 네, 그래서 왕가가 강력해지고 또 물자를 조달 전쟁할 때 물자를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라든지 그런 뭐 보급 같은 거 이런 것들 군수 물자에 관련된 부분이 발전을 하게 되고 무역도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십자군들이 가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성지죠 예루살렘을 우리 무슬림들의 손에서 빼앗아 기독교의 그런 것으로 만들겠다 성지를 탈환하겠다 하고 가는데 막상 가서 이제 사람들 보다 보니까 아랍 문화에 접하게 되고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좋네 이러면서 이제 라틴어로 그런 것들을 번역하는데 어, 그걸 발견한 거죠. 이 무슬림들이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이런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의 사상들을 받아들여서 연구를 했었고 유럽에서는 기독교 카톨릭과 뭔가 이 이교도적인 측면이라고 해서 그리스 학자들의 그런 철학이라든지 그런 연구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잊혀졌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이 아랍을 통해서 아랍 사람들이 기록한 플라톤, 아랍 사람들이 기록한 아리스토텔레스를 이 십자군에 갔던 유럽 사람, 서유럽 사람들이 보면서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15세기, 16세기 점점 거치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네, 좀 넘겨서 투르크의 군사 정권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거의 유라시아 지역 전체에 다 이 투르크의 군사 정권이 생깁니다. 당나라 이후에는 사타 돌궐이라고 해서 전에도 설명드렸던 오르도스, 즉 이제 황하가 이렇게 굽이 치잖아요. 북으로 올라갔다가 남으로 내려오는데 이 남쪽으로 내려올 때의 동부 지역, 지금의 산서성에 있었던 이 사타 돌궐이 당나라의 이제 용병이 돼서 그 당시에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큰 그런 반란을 제압을 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 후에 당나라의 이제 주요 정권을 장악하고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는 이제 이구경이니 뭐 주전충이니 이런 사람들이 후량 뭐 후당해서 5대 10국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사타 돌궐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으시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카자르라고 계속 나오죠. 지금 오른쪽 지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흑해 북부, 카스피해 북부, 볼가강, 동강 이쪽 유역을 장악했던 우리 트루크계 그 집단입니다. 이제 보통은 하자르라고 많이 합니다. 한국말로는 하자르. 카자르 하면 또 이제 19세기에 이란의 꺼저르라고 하는 또 그런 왕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헷갈려서 이건 하자르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 책을 번역하신 분은 카자르로 번역을 하셨는데요. 이게 좀 재밌는 거는 트르크계라는 게 카간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고 있고요. 가한이죠. 한자어로 가한, 카간. 그다음에 유태교로 개종을 했다라는 사실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아니고 유태교로 개종을 해서 있던 왕조인데 좀 이따 보실 그 이제 키예프 루시라고 하는 러시아의 이제 원조죠. 러시아의 고조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키예프 지역에 있었던 그런 러시아의 그 국가하고의 그 갈등 관계에서 이제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세력을 잃게 되는 하자르 국가입니다. 역시 투르크의 군사 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즈나조가 있습니다. 가즈나조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에 사만조라고 하는 그런 이란 페르시아계 국가의 출신에 말씀드렸죠. 투르크도의 맘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맘룩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끌려와서 납치처럼 돼가지고 또는 뭐 어떠한 뭐 사연이 있었겠죠. 끌려와서 이제 자기네들처럼 같은 처지에 있는 형님들 같이 이제 군대 내부반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형제처럼 지내다가 교육을 받고 엘리트가 되고 장수가 되고 친위대 대장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권을 탈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아시아 사만조가 아니고 남쪽 이제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지금의 카불 남쪽에 보시면 가즈나라고 있습니다. 그 가즈나 지금 가즈니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정권을 세웁니다.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인도 같은 곳도 가게 되고 유명한 페르시아, 이란의 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책이 이제 셔너메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이 만들어진 게 이 가즈나조의 시기입니다. 역시 투르크의 군사 정권이 이렇게 강력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셀죽조입니다. 셀죽은 우리 지금의 이제 터키 오스만 투르크의 전신격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오스만 투르크가 지금 터키까지 갔을까 돌골족이 이 셀죽처럼 셀죽의 확장에 따라서 그쪽까지 간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중앙아시아 시르다리아, 아무다리아 말씀드렸죠. 두 개 강이 있는데 위에 있는 강 시르다리아 지역에 있다가 점점 남하를 하는데 이 1040년에 있는 전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가즈나조를 물리치고요. 1072년 고 연대에 에서는 동로마 제국을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란의 중심부 파르스 지역에 있는 이스파한의 수도를 이제 세우고요. 이후에 이제 한참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이제 몽고 제국에 와서 다 무너지는데 얘네가 생존을 합니다. 어디로 피신을 가냐 하면 여기 빨간색으로 점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지금의 터키 중부 남부에 있는 코냐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코냐에 숨어들어서 이제 생존을 합니다. 몽골의 어떤 제후국처럼 됩니다. 신속을 하고 거기서 너 살아라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 룸술탄국이라고 하는 곳이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의 전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죽이 중요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또 투르크의 군사 정권은 델리 술탄조와 호레즘샤조입니다. 델리 술탄조는 아래 인도 이쪽에 그 가즈나조 이후로 계속 이제 인도 북부를 투르크계 물론 이제 무슬림이죠 장악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호레즘샤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호레즘 지역에서 나와 있던 건데요. 굉장히 융성을 했는데 칭기스칸하고 붙어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 그래서 나라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게 이제 호레즘 샤 호레즘에 있었던 샤는 이제 왕이라는 뜻이니까요. 호레즘 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들인 이제 그 잘라라틴 망고베르디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북부 인도를 중심으로 저항을 해서 몽골 제국과 이제 굉장히 치열한 역사 상징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투르크의 군사 정권은 이집트 맘룩조입니다. 십자군 이제 왔는데 십자군이 그러면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 살라딘이라고 하는 살라카딘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또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군주 아윳조라고 하는 아윳 왕조를 만든 이 살라딘과 아윳 왕조를 이어서 이제 맘룩조가 이제 성장됩니다. 역시 아윳의 그런 맘룩이었던 것이죠. 군사도에. 그러다가 이 아윳 왕조가 이제 계속 이제 십자군이 6차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몇백 년을 걸쳐서 이어지는데 이제 싸우면서 이제 뭐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정권 내부에서 지치기도 하고 십자군과 맞서 싸우는데 또 혼란도 있었을 것이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 맘룩 투르크계 군사 노예들이 친위대가 결국은 정권을 수립을 하고 이 맘룩조의 특징은요. 몽골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데 패배한 그런 몇 안 되는 전투 중에 하나가 아인 잘루트 전투입니다. 1260년에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 벌어지는데요. 물론 이제 몽골이 주력은 아니었고 칭기스칸의 이제 손자죠. 훌레구라고 하는 지금 나중에 보실 몽골 제국 일칸을 만든 그 훌레구의 군대의 본진은 막 원정을 하다가 갑자기 후퇴를 몽골리아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주둔군으로 남겨둔 그런 군대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몽골 제국을 패퇴했다라고 시켰다, 무찔렀다라는 의미에서 맘룩조가 굉장히 능력 있는 왕조였고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투르크계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잘하고 성장하다가 잡혀온 거죠. 잡혀와서 노예가 되었지만 역시 투르크는 투르크 몽골족을 무찌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17년 오스만 투르크에 정복될 때까지 맘룩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폴레옹이 이제 1789년인가요? 18세기 후반에 이제 이집트를 원정을 하는데 이때도 맘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스만 투르크가 온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 제도는 유지가 되었었다고 해요. 사회 제도는. 그래서 나폴레옹 시기에까지 비록 이제 다스리는 최고 수장은 오스만 투르크의 파샤, 그죠? 장군들이 다스렸지만 끝에까지는 남아 있었던 거는 맘룩은 남아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